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경제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관련해서도 저희가 그 내용을 좀 다루기도 했습니다만 오늘은 이 부동산 투기 열풍이 왜 전국적으로 이렇게 불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동산 투기 열풍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6.17 부동산 대책의 골자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환기 차원에서? 예, 이번 대책에서는 그 과열지구 투기 수요를, 그러니까 유입을 차단하고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하고요. 그다음에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이제 근절하겠다는 내용이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12월 16일 그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시가 15억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시가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그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을 40%에서 20%로 낮추고 그 투기 목적 대출을 차단해서 이제 고가 주입 주택 자금에 대해서는 이제 출처를 전수조사할 뿐만 아니라 청약 재당첨을 제한하는 등의 이제 대대적인 조치를 내린 바가 있죠. 예. 우선 이번 6.17 대책에서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그 갭 투자에 대해서 더욱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고 규제 지역 내에서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은 전세 대출을 즉시 회수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9억 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금을 회수했었고요. 예. 또한 최근 주택 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이제 지속되거나 비규제 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등 경기 10개 지역과 이제 인천 3개 지역 그리고 대전의 4개 지역, 그러니까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거기 포함이 돼 있죠. 예.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런 조치는 6월 19일자로 지정 및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지역도 이제 투기 과열지구로 4개 구가 지정이 되면서 주택 거래에 있어서 여러 제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무주택 세대에는 구입 후 1년 내에 이제 전입을 해야 되고요.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 1년 내 처분을 하고 전입을 하면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인정이 돼서 주택 담보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제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이 9억 원 이하가 40%이고 9억 원이 초과되면 20%, 15억 원이 초과하면은 아예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 투기 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및 거래 가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고 항목별로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했고 증빙 자료 확인을 통해서 불법 증여나 대출 규정 위반 등의 의심 거래 상태가 발견되면은 이걸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예. 이번 정부의 이제 부동산 대책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게 21번째 부동산 대책이잖아요. 네. 또 바로 계속 보완책이 나와서 22번째가 됐습니다. 예. 이게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책이 발표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 값은 계속 또 상승해 왔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과연 이 규제가 시장을 이길 수가 없는 건지. 이게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은 변곡점,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변하는 시점에서의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출 금리가 상당히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자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 대출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 일단 용이해졌고요. 예. 둘째는 시중에 유동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은 국내 가계가 보유한 현금이나 수시 입출금시 예금 그리고 만기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등 유동 자금이 1,5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은행 예금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은행에 돈을 묶어두기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진 게 근본 원인이 되겠죠. 어쨌든 이제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리다 보니 예.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투자에 이렇게 돈이 몰리면서 아파트 값이 지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예. 이러면 이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늘 이제 한편에서는 규제 정책이 시장 경제에 반한다. 그러니까 왜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하냐. 시장 논리로 두면 시장이 알아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잘 이게 균형점을 찾아갈 텐데 이런 논리들이 또 반박들이 또 나오는
그런 뭐 그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보수 매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반시장 경제 정책이다.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공급을 늘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예. 주택 보급률이 전국적으로 100%가 넘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이 기사들에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서울 지역만 예외고요. 거기 이제 97% 정도 되더라고요. 예.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성립이 되지 않는 게 아파트 투기 규제가 시장 경제 원리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요하고 정부에서 생각하는 주택 수요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그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등 살 집을 마련하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 입주해서 살려고 집을 구매하는 것을 이제 주택 수요라고 보고요. 예. 시장 경제 원리 운운하고 이제 사람이 이제 뭐 반하는 정책을 한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하는 주택 수요라는 거는 투기용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의 욕망의 크기를 이제 주택 수요라고 생각하는 그게 것 이제 같습니다. 가수요로 이제 나타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 아파트 투기꾼들은 입지 여건이 좋고 투자 가치가 높은 아파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네들 그 돈벌이 수단이 생기니까 그런 투자용 아파트 수요가 높다고 항상 주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대전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된 거죠. 그 세종시가 생기면서 대전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니까 수원, 평택, 천안 이렇게 쭉 내려와서 세종시와 이제 대전까지 투기 열풍이 불었죠. 예. 그 외지인이 아파트를 구매하고 청약하는 비중이 대전시에서 25%가 넘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게 실수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시장 원리에 반한다는 논리는 아파트 투기꾼들이 하는 말이지 실제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고 싶은 그런 실수요자들은 정부가 왜 이런 걸 진짜 규제하지 않았냐라고 아쉬워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예. 공급을 늘려야 된다.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된다. 그 논리의 이면을 보면 네. 예, 공급은 건설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기용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건설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논조일 수도 그렇죠.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면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지 않을 것이다. 그럼 공급량이 줄어서 더 이 아파트 값이 올라갈 것이다. 네. 이렇게 또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분양가 상한제야말로 사실 주택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거든요. 아파트 예. 가격을 낮춰야 되니까 그래야지 살 수가 있으니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원가를 공개한다고 해서 건설회사가 손해를 보는 건 아니거든요. 이익을 더 많이 못 본다는 거죠. 예, 그 수요가 있다면은 분양가 상한제도 불구하고 건설회사는 부지만 확보되면 아파트를 지을 겁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건설 회사들이 그 대형 토목 건설 사업이 이제 줄어들어서 일거리를 찾고 있는데 수익이 좀 줄어든다고 해서 지을 아파트 안 짓겠습니까? 한마디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요. 예. 그들 주장대로 주택 시장을 시장에 맡겨 놓으면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의 아파트들은 투기꾼들이 몰릴 것이고 분양가는 이제 천정부지로 뛰겠죠. 그렇게 되면 실수요자들은 아주 비싼 값에 그런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면서 평생 빚을 갚든지 예. 아니면 빚지기 싫으면 교통이 불편하고 학군도 좋지 않은 비인기 지역에서 살 수밖에 없는 불평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기꾼들이 몰리는 지역에는 반드시 토지허가 거래제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제 적정한 가격에 공급을 할 수 있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그렇죠. 또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인들의 이 생활 능력 범위 내에서 집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젊은이들의 희망을 사실 뺏어가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예, 건설사들이 계속해서 이 분양가를 높여버리면 이제는 뭐 더 이상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는 뭐 일반 서민들에게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렇죠. 또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번 대책 중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내용 가지고 오히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했다. 그러니까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실시한 정책이 오히려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예,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조금 이제 정부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은데요. 예. 그 정부가 이제 6.17 대책을 통해서 전세 대출을 막고 그 전세 대출을 받은 후에 그 투기 과열 지구에 3억 원 이상의 집을 사면 이제 전세 대출 보증금을 즉시 회수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전셋집에 살던 사람이 다른 집을 전세 끼고 산 뒤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제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자신 집으로 옮기는 방식이 이제 불가능해진 거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바로 보완책을 내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국토부는
전세자금 대출 보증 제한은 중저가 주택으로의 갭 투자 유입으로 그 집값이 급등해서 서민 중산층과 젊은 층의 그 내 집 마련 기회마저 박탈되는 현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피해를 주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예. 김상조 그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대상으로 해서 대출 규제나 공급 면에서 현실성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규제 정책이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걸 더 어렵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이제 정부의 입장입니다. 예. 정부에서 이런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네. 이 뭐 보수 또 이 경제지들은 늘 비판적인 논조죠. 물론 네. 뭐 이 보수나 경제지들은 이제 시장의 중요성, 자유시장을 강조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규제는 시장에 맞지 않는다, 시장에 반한다, 뭐 그렇죠. 이런 논조이기 때문에 네. 예. 그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이 사실 뒷북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선제적으로 대전에서는 뒷북을 쳤지만 전국적으로는 좀 선제적인 정책이었다고 자평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대전 경우만 해도 아파트 값이 급상승하기 시작했던 작년에 투길 과열지구로 지정을 했었어야 합니다. 예. 때늦은 감이 있지만 규제책을 내놓은 건 잘했고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보수 언론들은 작은 문제점들을 침소봉대해서 마치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는데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그 소위 이제 서민 코스프레를 하는데요. 예.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재벌 건설회사의 소위 부동산 투기꾼 큰손들의 입장에서 기사를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그 KBS 정치자들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그 신자유주의 경제 논리에 좀 현혹되지 말고 서민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면 오히려 현 정부마저도 그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지 않나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꼭 이럴 때면 이제 예를 드는 게 뭐 강남의 사례, 네. 아파트 한 채, 그러니까요. 예, 수십억씩 하는 강남의 그러니까 사례.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미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걱정들을 하는 그게 마치 예. 서민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기사를 쓰는 게 예. 참 이상하죠. 그리고 또 인용하는 전문가들은 대부분 또 부동산 시장이 좋아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전문가들로 인용을 하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규제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꼭 그 사람들을 인용을 해서 또 비판을 하는 그리고 이런 익명입니다. 그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바른경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